네, AWS와 함께하는 가을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계절이 바뀌면서 네.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계절이 바뀌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돌연사의 주요 원인인 심근경색증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미리 저희가 주의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무서워요, 돌연사. 네. 자, 그러면은 심근경색증의 원인 그리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발병률이라든가. 네, 좀 알아보면요. 네. 일단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을 살펴보면은 1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했었을 때 무려 38명에서 40명 정도 발병한다고 한다는데요. 특히 이제 남성에서 본다면은 매년 10만 명당 약 50명 정도 발생하고 네. 여성으로 볼 때는 10만 명당 약 30명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봐서 남성분들에게 훨씬 더 발병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요 증상이 있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주요 증상이라고 한다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가슴이 굉장히 터지게 아파옵니다. 그래서 가슴 가운데 통증이 아주 심하고 또 식은땀이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은땀도 흐르고 통증이 지속된다. 이럴 때에는 심근경색증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심각한 가슴 통증 그리고 호흡도 곤란하고요. 아주 드물게는 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심근경색이 무서운 거는 이제 심장마비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장마비의 원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요한 부분은 우리가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근경색증이 무서운 이유는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혈관이 이게 조금 혈전으로 이렇게 막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면 바로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은 어떻게 보면 벼락처럼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이제 서서히 이제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서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혀서 한두 시간 안에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폭풍처럼 다가오는 증상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현상이 왔을 때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안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이 골든 타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간상동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간상동맥이 막히면은 심장 아래쪽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30분 이후부터는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분이라도 막힌 혈관을 빨리 이제 뚫어주고 그다음에 심장마비 위험성을 감소하고 손상되는 심장 근육의 양도 감소되기 때문에 6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심장을 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두 시간 이내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일단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런 그 심근경색증에 대한 증상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는 심한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이 됐다. 이랬을 때는 내가 뭐 체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혹시 내가 심근경색은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심근경색증이 잘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한 당뇨병이라든가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이런 부분들은 심근경색증의 그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가 만약에 당뇨병이 있다. 근데 내가 흡연까지 한다. 이랬었을 때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들으셨으면 아마 이제 대충 아실 텐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고 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심근경색증을 막는 식이요법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또 우려혈선 심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고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식단, 즉 염분 제한식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제 과량의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위가 팽창되면서 갑자기 이제 우리가 소화 안 됐었을 때 그런 증상도 비슷할 텐데요.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식후에 열이 이렇게 난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심장의 부담이 훨씬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식하시는 부분,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비만이다 이랬을 때는 체중을 조절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제 식이요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영양 교육을 통해서 네. 체중 조절을 할 때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또 포화 지방의 섭취는 아무래도 이제 혈관을 딱딱하게 하고 더 막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식단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파이버 함량이 많은 백미보다는 현미나 보리를 섞어서 잡곡밥을 드시는 게 더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 잡곡밥을 이렇게 드시면서도 뭐 너무 막 이렇게 소화도 안 되는데 잡곡밥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야채나 뭐 쌀밥을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권장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혈관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네. 생선류라든가 뭐 두부나 이런 단백질도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고기 중에서도 빨간색 고기에 기름이 많은 부분, 그리고 껍질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살코기만 드시는 것 추천해 드리고요. 채소도 제철 채소를 이용하지만 가능하다면 조리 방법을 싱겁게 하시고요. 장아찌나 김치는 굉장히 좀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우리가 심근경색증에 있어서는 짜지 않게, 또 이렇게 포화지방이 너무 기름지지 않게 드시는 거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 사이사이에 제철 과일이라든가 우유, 뭐 유제품 이런 것들 드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하루에 소금량을 한 3g 정도만 드실 수 있도록 저염식이죠. 그리고 이제 적당량의 기름을 포화지방이 많지 않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네. 올리브 오일 이런 걸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심근경색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네.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주로 네. 아침과 저녁을 살펴본다고 하면 네. 언제를 더 조심해야 되나요? 저는 항상 아침, 새벽, 네. 갑자기 추워진 요즘처럼 이렇게 환절기에는 네. 아침에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체온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면은 몸에서는 그 변화가 훨씬 더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이 갑작스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평상시에 커피를 자주 드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카페인에 의해서도 이게 갑자기 부정맥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침에 이제 카페인이 필요는 하시겠지만 네. 카페인 음료를 만약에 내가 심근경색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커피 드시는 부분들도 좀 제한이 필요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도너츠랑 커피 드시는 부분들이 미국에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시작하시기보다는 제철 과일이나 또 이렇게 따뜻한 물만 드셔도 굉장히 몸에는 네. 혈액 순환을 하는데 또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습관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따뜻하게 물 한 잔 드시고 옷도 너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겨울철에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임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